월급 빼고는 전부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필리핀 물가는 얼마나 올랐길래 다들 난리일까요? 13년차 현지 교민의 냉철한 평가, 오늘은 까놓고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 8.1%, 한국의 물가 상승에 비빌 수는 없겠지만 2022년 12월까지 조사된 필리핀 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9.1%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여행을 다녀가신 분들께 근래에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젠 필리핀 물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 말인데요. 더군다나 대부분 관광지의 비용은 달러로 책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환율의 상황에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지출이 더 많아졌다고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필리핀에서의 한국인 입장에서 체감 물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필리핀 사람과 우리의 주식인 쌀, 필리핀 로컬 시장에서는 다양한 가격대의 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최저가의 로컬 쌀, 먹기가 조금 힘들죠. 한두 번 먹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쌀밥,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민들은 베트남에서 재배하는 한국 품종에 수입되는 쌀을 구입하거나 일본 품종인 자스포니카라는 쌀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한국 쌀의 가격과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먹을 만한 쌀의 가격이 몇백 원뿐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필리핀 로컬 쌀보다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가격이고요. 필리핀 사람처럼 살아가는 로컬 라이프를 선택한다면 분명 저렴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 이외에 어느 나라에서든 100% 로컬의 삶은 실현 불가능하겠죠. 필리핀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요가 많아서 어딜 가든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가격이 안정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보다 비싼 돼지고기라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로 가격이 요동을 쳤었는데요. 삼겹살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사해보기 전까진 필리핀 돼지고기 가격이 한국보다 비싼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멘붕이 오는 것 같네요. 치킨 아도보, 티놀라, 후라이드 치킨 등 닭을 이용한 요리라면 진심인 필리핀 사람들, 그럼 닭고기 가격은 어떨까요? 사이즈에 따라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닭고기입니다. 필리핀에 살아오면서 닭들이 애를 먹인 적은 극히 드물고 소비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조류 독감 같은 문제로 닭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마도 필리핀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필리핀 로컬 현지 소고기, 우리가 먹기엔 조금 힘듭니다. 지금 보시는 소고기들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의 상징이라고 하는 카라바오 혹은 물소고기인 카라미트는 누린내가 강한 편이고 검붉은 색으로 주로 재래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데요. 일반 소 바카, 이 친구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소고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사료, 풀떼기만 먹고 살아서 마블링도 없고 퍽퍽함이 심해서 구이용으로는 무리가 있고요. 거의 삶아먹는 형태의 요리만 가능할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먹지 먹으리 말이 맞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컬 소고기 구워서 씹는 순간 아, 네 말이 맞구나 라고 하실 겁니다. 일본산 와규 제품도 수입해서 판매되긴 하지만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한인, 외국인들은 호주산이나 미국산 소고기뿐이 옵션이 없습니다. 그럼 가장 비교하기 쉬운 갈비살 가격을 한번 볼까요? 야채는 쿠팡 프레시의 번개 배송과 비교조차 할 수는 없지만 나름 친절하게 배달을 해주는 한국 업체들도 꽤 많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취급하는 야채 종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야채 종류는 로컬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제품은 당연히 수입품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겠죠. 한국의 물가는 넘사벽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구매하는 한국 제품과 필리핀에서 구매하는 한국 제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몇 가지 물품을 예를 들어서 비교해 봤습니다. 물론 수출용이라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꽤 재미있는 비교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필리핀 어디서든 한인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시골에도 있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가격과 제품군의 차이는 심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시장조사 기업 발표에 따르면 세계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018년 820억 달러, 95조 5천억, 2025년에는 2천억 달러, 232조로 늘어난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 배달 시장 60%가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고 세상이 좋아져서 요즘은 필리핀에서도 손가락 몇 번만 까딱거리면 한중 일식과 다양한 음식들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죠. 코로나 시작부터 물가와 함께 슬금슬금 금액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제가 13년 필리핀에 사는 동안 최고가의 한식 가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요. 중식 요리 중 가장 사랑받는 메뉴들의 가격은 어떨까요? 필리핀 여행 와서 현지식 체험하다가 하루쯤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생각나죠? 그럼 고기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지 물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십니까? 필리핀 물가가 너무 비싼데? 라고 느끼셨을지 아니면 생각보다 저렴한데? 라고 느끼셨을지 궁금한데요. 현지 라이프 스타일에 흡수되어서 상상을 초월하게 적은 생활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국을 못 잊어서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급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요. 가장 중요한 식비와 생활비, 개개인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비용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필리핀이라고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제 주변 지인 중 겁대가리 짱 받고 사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도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1년 정도 장기 체류해보고 싶다고 필리핀에 넘어왔었는데요. 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선택하지도 않고 자기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그녀를 감시해야 한다면서 여자친구 집 주변 동네 북쪽 회존의 끝자락 외국인이 많이 없는 깔라우칸에 1년 정도 로컬 삶을 체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컬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다가 잘 돌아갔는데요. 여자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재밌게 잘 살다 가긴 했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다시는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단기,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 혹은 여행으로 로컬식 라이프 스타일 한 번은 해볼 만한 경험이지만 한국 스타일의 라이프를 많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몇 달 살아보려고 왔는데 한국 음식만 삼시세끼 먹기에도 굉장히 힘들고요. 비용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 오셔서 매일 한식을 사 먹는다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과 필리핀 음식, 기타 생필품의 균형을 5대5 정도로 처음에는 맞췄었는데요. 음식 스타일도 한 부분이지만 생활비 면에서도 100% 한국 스타일로 살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한국 식자재만 구입하기에도 한국 음식만 사 먹기에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한국 스타일 5, 필리핀 스타일 5 정도로 식비로만 한 달에 25,000페소 정도
하나로 58만원 이 정도를 책정하고 생활을 했었고요. 좀 전에 언급한 로컬에 살았던 제 후배와 한 번은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로컬에 살다 보니까 식비는 만원에서 15,000페소 정도, 한화 35만원. 이처럼 생활의 차이에 따라서 격차가 굉장히 심하니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편차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하죠. 솔로 남자 사람이 필리핀에 살면요. 일단 혼자 필리핀에 살기 시작을 하면 남 눈치 볼 일이 없으니 멘탈적으로 상당히 편해집니다. 한국에서는 나이 때문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못하던 일들을 나름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게 필리핀의 큰 장점이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멘탈이 좀 루즈해지니까 한두 번 나갈 거 두세 번 나가서 놀게 되고요. 뭐 어때? 나는 자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무리를 해서 지출로 바로 이어지는 경험도 저는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러 다니고 가끔 여행 계획도 하고 마사지 받고 소소하게 즐기는 정도에서는 크게 지출이 나가지 않지만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들 계획으로 싸돌아 다닌다면 이건 책정 불가겠죠. 10여 년 전에 필리핀과 현재의 필리핀이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필리핀 유흥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정선에서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케이스,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JTB 마실 갔다 오고 마사지 받고 소소하게 즐긴다면 크게 지출이 생기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클럽이나 JTB와 같은 곳에서 샴페인 따고 폭죽 터뜨리고 축제를 하신다면 더블, 트리플 지출이 생길 겁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 한국과 비교해서 약간은 저렴하지만 그랍이나 기타 택시 비용도 계속 오르고만 있어서 지하철과 찌뿌니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동선에 따라 꽤 높은 교통비 지출이 잡히게 됩니다. 통신비의 경우 기업용을 제외한 가장 빠른 라인이 PLDT 기준으로 6,000페소, 한화 14만원이 넘습니다. 500메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지 비쌉니다. 요즘은 대부분 광랜이 다 깔려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00메가 광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낮은 2,000페소짜리 한화 45,000원 무제한만 이용해도 실생활에서는 저는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TV 실시간으로도 다 잘 나오니까요. 휴대폰 통신비는 각 통신사마다 다양한데요. 보통 월 300에서 1000페소, 한 2만원 정도의 요금제면 한 달 내내 쓰시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속도나 서비스 퀄리티는 기대하시면 좀 무리고요. 해외 거주 생활비, 남들과 비슷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리핀에서 남자 혼자 도심에서 살아가기, 제 기준과 저의 주변 사람들을 토대로 비용을 정리해보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물가가 비싼 한국과 비교하면 필리핀에서의 삶의 생활비면은 확실히 덜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고정비를 제외하면 더 아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굳이 한국의 물가와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를 논한다고 하면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개도국, 인건비가 싼 나라의 이미지를 덜어내고 체감 물가를 한국의 물가와 비교한다면 아직도 동남아시아, 필리핀이 저렴한 문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관세 인하 연장과 임금 조정 등으로 2024년이 되어야 전반적으로 물가가 균형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는 전망하고 있지만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기는 하네요.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니 바이러스니 전쟁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먹고 사는 데나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